지금 북한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눈이 하늘 위에서 뜨겁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2025년 4월 누구도 몰랐던 순간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자신만의 군사 정찰 위성을 우주에 올렸습니다. 그 위성은 밤에도 안개 속에서도 구름 뒤에서도 북한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 한치의 위협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미국, 일본, 이제 우리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우주로 뻗은 태극기의 궤적이자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의 하늘 아래 조용한 긴장감이 감도는 미국 플로리다예요. 그곳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의 넓은 활주로 위엔 묵직한 존재감으로 버티고 선 로켓 하나가 보였어요. 바로 팔콘 9, 검은 선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그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기술과 의지가 실려 있었어요. 기지 곳곳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산화제 밸브 정상 작동 확인, 연료 압력 안정 상태 유지, 각종 수치와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흐르고 있었고 관제실에 앉은 기술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많은 데이터를 교차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관제실은 숨조차 크게 쉬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곧 마치 모든 흐름을 멈추는 듯한 정적 속에서 한 문장이 울려 퍼졌어요. 점화 준비 완료. 기지 전체가 그 말을 중심으로 정지했어요. 그 말은 곧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날리는 약속이었고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쏘아 올릴 하나의 결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숫자가 줄어들수록 화면 속 로켓의 떨림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관제실에서는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동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로켓의 금속 표면 위로 뿜어져 나오는 증기,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여명의 빛, 그리고 세상의 숨소리마저 잠잠해진 그 고요 속에서 마지막 숫자가 흘러나왔어요. 3, 2, 1 점화. 그 순간 붉은 불꽃이 거대한 심장처럼 땅을 박차고 솟구쳤어요. 폭발음이 대지를 울리고 로켓은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하늘을 갈랐어요. 카메라는 로켓의 아래에서 위를 비췄고 배경엔 찢어질 듯 푸른 새벽 하늘과 기술자들의 굳은 얼굴, 떨리는 손끝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의 입술이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준비, 그리고 수많은 밤을 함께 버틴 사람들의 감동이었어요.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막 시작됐어요. 이 불꽃은 단지 엔진의 발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킨다는 약속의 불씨였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가슴 속에서도 아마 같은 온도로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로켓이 떠난 자리엔 연기와 진동만이 남았지만 그 하늘 위에선 이미 또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어요. 발사 56분 후 관제실의 모니터에 떠오른 네 글자. 바로 연결 완료. 드디어 위성과 지상국이 서로 손을 맞잡은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기술자들의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작은 위성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남의 눈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킨다는 선언이었어요. 이 위성은 고해상도 SAR 센서를 탑재해 밤에도 구름이 가려도
어떤 기후 속에서도 지표면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었어요. 적의 움직임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위성이 전송한 첫 영상은 아직 흐릿했지만 분명했어요. 북서쪽 120km 지점. 낮은 언덕 너머로 움직이는 미세한 물체들. 기술자들은 숨을 멈췄고 한 사람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건 이동식 미사일일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이 위성이 가진 힘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대한민국의 눈이 이제 진짜로 뜬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국민의 마음도 함께 떠올랐어요. 감시와 방어, 정보와 전략.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손 안에 있었어요. 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제실엔 다시 숨죽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발사는 성공했지만 진짜 확인해야 할 건 따로 있었죠. 정상 작동 여부와 첫 교신. 모두의 눈은 하나의 모니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나타난 문구. 신호 접수, 송수신 완료. 바로 그 말이에요. 지상국과 위성 간의 첫 신호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 짧은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관제실 안은 말 그대로 터졌어요. 기술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몇몇은 눈가를 훔쳤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실패, 다시 시작한 도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순간이었어요. 위성은 자신의 상태를 조용히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전력 시스템 정상, 태양 전지판 완전 전개, 열 제어 시스템 안정. 모든 시스템이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고해상도 SAR 센서 역시 초기 점검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첫 수신 영상은 흐릿했지만 분명했어요. 지구 북반구, 구름 아래로 어렴풋이 드러난 지형의 윤곽. 그 안엔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실루엣이 있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위기 상황에서 타국의 위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띄운 우리의 위성이 우리를 위해 정보를 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준 첫 번째 메아리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자신만의 눈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증명이었어요. 이 위성은 단순히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장비가 아니에요. 그건 밤에도 나처럼 보고 구름이 껴도 투시하듯 관측하는 진짜 눈이에요. 고해상도 SAR 센서가 탑재된 이 위성은 레이더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아래 지표면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비가 오거나 밤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대지를 스캔하고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마치 퍼즐처럼 이미지를 재구성해요. 이 덕분에 위성이 찍어내는 영상은 마치 그림자 속에서도 실루엣을 잡아내듯 섬세하고 명확하죠.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이 능력은 절대적이에요. 북한 지역의 핵시설, 이동식 미사일, 은폐된 병력 이동. 그동안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위협들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위성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연동돼 수집된 영상은 자동 분류되고 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기술자들은 이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두 번째 감각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눈은 하나지만 이 위성은 다중 감각처럼 일하고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을 인지해요.
우리의 하늘 위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위성 하나만으로도 놀랍다고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거대한 퍼즐의 일부에 불과해요. 이 위성은 단독이 아닌 하나의 시리즈로서 발사되고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425 프로젝트예요. 2023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면 하늘 위에서도 완전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425 프로젝트예요. 총 5기의 정찰 위성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고해상도,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1기와 SAR 센서를 탑재한 4기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번째 위성이 그중 네 번째 퍼즐 조각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천후 24시간 감시 체계예요. 각 위성이 서로 다른 궤도로 지구를 돌면서 지구 상공, 어딘가에서 항상 한 대 이상의 위성이 한반도 주변을 내려다보고 있도록 구성돼 있어요. 위성 하나가 하루에 2번 한반도를 지나친다고 할 때 5기 위성이 모두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는 하루 10번 이상 주요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는 수분 단위로 실시간 분석되어 군의 작전 지휘 체계와 바로 연결되죠. 쉽게 말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감시하고 위기를 예측하고 조용히 대응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추게 된 거예요. 425 프로젝트는 단순히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전략, 과학, 그리고 의지의 종합체예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백 명의 과학자와 군인, 기술자들의 수천 시간의 노력이 이제 하나둘 그 궤적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단 한 기. 마지막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그날, 우리는 완전체 감시 체계를 손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대한민국은 정보를 받는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나라로, 그리고 방어를 요청하는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지켜내는 나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먼저 그 위험을 알려줘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단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의 자율성과 자존을 지키는 일이에요.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열 신호가 감지됐을 때 이전에는 그 장면을 며칠 늦게 받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상황은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위성이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요. SAR 센서가 열 신호를 감지하고 AI 분석 시스템이 즉시 이를 경고하고 우리 군의 작전센터로 바로 정보가 전송돼요. 정보 독립성이라는 말, 이제는 뉴스에서나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안보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지 군사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외교 테이블 위에서도 강력한 발언권이 돼요. 협상은 명확한 팩트를 가진 쪽이 이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팩트를 생산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정보를 기다리는 나라에서
정보를 만드는 나라로. 그건 누가 대신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밤을 새워 개발에 매달린 연구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준 수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조용히 응원해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은 하늘 위에서 조용히 깨어 있어요. 세상은 잠들었어도 우리는 깨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이 눈이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모든 걸 혼자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자립은 내가 가진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다른 이와 당당히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번 위성 프로젝트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술과 의지로 중심을 세웠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과 협력으로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스페이스X, 민간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이 기업은 우리의 위성을 태우고 정확히 그 시간에 그 궤도로 올려주는 데 성공했어요. 그 믿음과 신뢰는 단순한 계약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유럽 우주국과의 협력도 있었어요. 정밀한 통신 체계, 안정된 자료 처리 방식, 기후 영향 예측 알고리즘 등 우리는 서로의 기술을 교환하며 한층 더 강한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프랑스의 THALES 그룹과는 SAR 센서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와는 위성의 전력 시스템과 냉각 장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품 시험과 내구성 검증을 함께 해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수입하거나 따라가는 기술국이 아니에요.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진짜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협력은 단순히 기술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주안보, 우주자산보호, 위성간 간섭, 최소화 같은 국제협약과 정책 논의에도 우리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우주전략포럼은 이제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열린 무대가 되었고, 그 자리에선 한국의 연구진이 중심에서 발표를 이끌어요. 이건 우리가 실현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다르다는 걸 세계도 알게 된 거예요. 기술은 공유될수록 커지고 신뢰는 나눌수록 깊어져요. 우리가 단단하게 쌓은 이 기술의 탑 위에 서로의 손을 얹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건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서 인류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정보의 차이는 전쟁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정보를 가장 먼저 보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 안보, 국제 전략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중요한 국제회의나 협상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의 정보에 맞춰 반응해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가진 영상, 우리가 확보한 신호, 우리가 해석한 분석 자료가 협상의 흐름을 바꾸고 대화의 틀을 주도하고 있어요. 한반도 위기 시 과거엔 미국이나 일본 위성 정보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손에 있는 영상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보를 먼저 본다는 것. 그건 곧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정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전략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 우위는 군사 억제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북한의 도발 시도, 이동식 미사일 운용, 은폐된 병력 배치 같은 움직임을 우리는 사전에 감지하고 그에 맞춰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더 이상 무모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건 침묵 속의 억제력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힘. 보이지 않는 억제의 눈빛. 우리는 그 눈빛을 하늘 위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적 우위는 동맹 관계에도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정보를 받기만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나누는 입장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경고를 발령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동반자로 올라선 거예요. 정보의 독립이 만들어낸 전략의 독립.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라는 공간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설계하는 진짜 플레이어가 되었어요.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아침, 수많은 스마트폰 화면에 한 문장이 떴어요. 대한민국 네 번째 정찰 위성 발사 성공. 그 짧은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 이어폰을 낀 채 생중계 영상을 몰래 보고 있던 직장인들. 혼잣말처럼 나직이 흘러나온 한마디. 와, 진짜 우리가 해냈구나. 학교에선 선생님이 수업을 잠시 멈추고, 얘들아,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에 올라갔대. 아이들이 우와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누군가는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교실 창문에 태극기를 붙였다고 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가 넘쳐났어요. 해시태그 우주인은 해시태그 자주국방 해시태그 대한민국 위성. 어떤 이는 가족 단톡방에 위성 발사 영상을 올리고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이모티콘을 보내셨어요. 어느 시골 마을 어르신은 전쟁통에도 못 보던 세상이 왔구먼 하시며 텔레비전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셨대요. 이제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게 이런 거였구먼. 그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위성 발사의 의미가 녹아 있었어요. 뉴스를 본 해외 유학생들은 교수님이 한국을 언급했어요. 이제 우주강국이라고 불러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이야. 혼잣말처럼 올린 그 글엔 수백 개의 공감이 달렸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에 자신의 이름을 겹쳐 쓴 듯한 하루였어요. 그날만큼은 누구나 태극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동은 잠시의 흥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말했어요. 나도 우주를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저 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싶어요. 과학고, 공대, 항공우주학과를 검색해보는 손길이 많아졌어요. 그날 대한민국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을 올리고 자부심을 올리고 꿈을 올렸어요. 그 불꽃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 그 작은 위성 하나가 단지 하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요. 네 번째 위성 발사 성공, 그리고 곧 이어질 마지막 다섯 번째 위성의 발사.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24시간 끊김없는 감시 체계, 완전한 자주적 정찰망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우리의 위성 기술은 이제 국방을 넘어 민간으로, 산업으로, 그리고 인류 전체를 향해 확장되고 있어요. 기후변화 감시,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예측, 해양 오염 추적과 농업 모니터링까지 우주의 눈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국내 스타트업들이 우주 기술에 뛰어들고 있어요.
대학 연구실에서 설계한 초소형 위성이 곧 실제로 발사되는 날도 머지 않았어요. 그 작은 손끝에서 미래의 대한민국 우주과학이 태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이 만든 위성은 작지만 강하다. 대한민국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진정한 공급자이자 설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늘 변함없이 한 가지 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켜낸다. 그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에요. 지금 하늘 위에서 우리 위성이 조용히 돌고 있는 이 순간, 그 말은 현실이 되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상상해 봅니다. 어느 먼 미래의 아이가 우주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요. 나는 위성 설계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우주군인이 될 거예요. 나는 지구를 지키는 눈을 만들고 싶어요. 그 아이의 꿈이 자라나는 곳.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의 꿈이 자라나는 곳.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의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만든 위성은 단지 지구를 도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건 이 나라를 지키는 의지이고 국민의 자부심이며 미래를 향한 약속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우주를 다시 씁니다. 기록이 아닌 비전으로, 기술이 아닌 사람으로. 그리고 그 여정의 첫 페이지는 우리가 함께 썼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